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여러분들 개학하셔서 학교 다니시느라 힘드실 텐데요. 조금만 더 버텨 보십시오. 이제 처음 몇 주는 뭐 적응이 안 되겠지만 또 금방 우리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금방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 몇 페이지냐면은 이제 156페이지 심리 대인관계 이제 이 파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심리 파트 끝나고 이제 앞에 이과 파트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네, 한번 봅시다. 자, 썸네일을 좀 가려보고요. 이제 게이트웨이 한번 봅시다. 자, 이 게이트웨이도 저는 우선은 별표는 치고 갑니다. 이거는요, 이제 물론 여기서는 심리라고도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교육 심리 같은 거에서도 많이 뭐랄까, 이제 연관이 되고, 네, 연계가 되고요. 이런 것들은 좀 기본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지식들이어가지고요. 저는 이거 별표 5개 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통 별표 5개를 주는 것들은요, 항상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이더라. 정말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만큼 좋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 1번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좋아요. 이 수능 특강이 제공한 문제치고는 내용이 괜찮습니다. 이거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은 아직 안 읽어봤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제가 별표 해라 라는 것들 빼고는요, 보통 살짝 조금 문제가 허접하고요. 그래서 문제로 내기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스킬적인 부분들을 나는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그냥 연습용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자, 썰이 길었습니다. 게이트웨이 가보도록 할게요.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는요, 마치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흐름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흐름. 자, 흐름. 자, 저는 파란색 싫어요. 저는 검정색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낱말 쓰임 있죠. 이런 낱말 쓰임은요, 뭐, 어떻게 푸냐면요. 그냥 흐름. 그쵸. 우리 이거의 뭐 흐름과 알맞지 않은 것을 하나 고르시오. 그 35번 문제 있죠. 제일 족밥인 문제. 그 문제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흐름을 풀 때 어떻게 하고 갔었지? 항상 소재랑 내용을 잡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소재랑 내용을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처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혼란이 올 겁니다. 자, internalization depends on support for autonomy 라고 되는데, 자, internalization 하면은 내재화죠, 내재화. 여러분들 이 내재화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내재화. 그러니까 내 걸로 만든다는 거잖아. 이 내재화는요, depends, 의존합니다. 자, support, 도움에 의존하는데, 뭐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거야? autonomy. 자, 밑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autonomy, 자율성에 의존을 하더라. 자, 내재화가 필요하대, 내재화. 자, 소재는 지금 우선 내재화입니다. 내재화, internalization, 내재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재화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쉽게 얘기했지만 내 거로 만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습관 같은 것들이 있죠. 나는 항상 아침 6시에 일어나야겠다 하고 나는 이걸 습관처럼 만들어서 이거를 내재화 시켜야겠다. 그렇죠. 나는 그 목표가 있어. 그러면은 나는 그걸 하기 위해서 내 자율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엄마가 억지로 야, 너 6시에 일어나 라고 아무리 백날 첫날 얘기해봤자 그거는 결코 내재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자신의 의지, 자신의 자율성이 들어가야지만 어떠한 그런 습관이라든지 그런 행동들이 내재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몸에 스며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야. 이게 끝입니다. 자, 볼게요. 자, context that use controlling, 존나게 흥분했습니다. 자, 볼게요. 자, context. 자, context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글의 문맥, 뭐,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문맥인 거니까 그게 상황인 거고요. 흐름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흐름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that use controlling strategies such as salient rewards and punishments or evaluative self-esteem hooking pressures 여기까지 이제 가로볼게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사용하는 거예요. 뭘 사용하냐면 이런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야, 너 일어나. 이렇게 엄마가 야, 너 일어나. 내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통제 전략들. 먹과 같은 이런 눈에 띄는 또는 이런 두드러지는 보상.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내가 뭐 아이패드
사줄게. 존나 좋은 엄마죠? 그 다음에 and punishment. 야, 너 아침 6시에 안 일어나면 너 뭐 맴매해줄게. punishment. 막 이렇게 벌을 준다든지. 아니면 evaluative. 평가라든지. 아니면 self-esteem hooking. 야, 넌 그것도 못 일어나냐? 넌 정말 한심하다 하면서 자존심을 그런 건드리는 압박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해당하냐면 controlling strategy. 이런 통제 전략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그쵸? 그런 상황은요. are least likely to lead people to value activities as their own 이라고 되어 있죠. 자, 통제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다고 했어. 내재화에 있어서는요. 그렇죠?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율성,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런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그런 상황은요. are least likely, 당연히 덜 이끌겠죠. 그렇죠? 어디로 이끌겠어? 사람들이 뭐 하지 않겠어? value, 소중히 하지 않겠다는 거죠. 뭐를요? 활동들인데 뭐로써? as their own, 그들 자신의 활동으로서. 그래, 이거는 날 위한 거야. 라는 그런 행동으로서 이렇게 value, 가치 있게 여기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리스트가 오는 게 맞겠죠. 어때? 소재랑 내용 잡고 가니까 편하죠. 저는 네, 우선은 쭉 읽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This is not to say that cultures don't work to produce behavior이라고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자, 앞에 This is not to say라고 돼 있죠. Not to say. 자, 그렇다는 건 아니다. 뭐뭐 하다는 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선 여기 우리가 낫에 좀 주의를 해줘야 되는 거겠죠. 자, 통제. 자, 분명 앞에서는 통제가 좋지 않기는 해. 내재화에 있어서. 하지만 이 통제가 don't work.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to produce behavior. 이런 행동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he case of apparent psychology proved that they can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나옵니다. 이런 수십 년 동안에 자, apparent 하면은 조작적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psychology 심리학이죠. 자, 이런 수십 년 동안에 조작적 심리학이 증명을 해왔다는 겁니다. 뭐 하다고 they can 뭐겠어? work to produce behavior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들이 사실은 이렇게 통제하는 것도 물론 이런 행동이나 이런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물론 효과는 있다. 그렇죠. 효과는 있지만 좀 덜 효율적이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까지 무슨 문맥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it is rather 근데 오히려 the more salient the external control over a person's behavior이라고 되는데 자 지금 여기 더 more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더 more 있죠. 우리 이거 뭐라고 하죠? 더 비교급 해가지고 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 the more. 자, 뭐 할수록 더 눈에 띄면 띌수록 뭐가 external control 이런 외제적인 그렇죠? 이런 외적 통제가 더 눈에 띄는 거야. 막 엄마가 시키고 막 억지로 시키고 막 그게 더 두드러져. 뭐 하는 것보다 이런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죠?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외적 통제가 더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야? is likely to be merely externally regulated or interjected in his or her actions라고 되는데 자, 그 사람은요, 그냥 외적으로 규제되고, 그렇죠?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은요, 외적으로 규제되고, 그리고 투입되어질 뿐입니다. 뭐에 있어서? 그나 또는 그녀의 행동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녀나 그가 자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외적인 규제에 의해서 통제당한다는 거죠. 내재화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조작적 심리학은요, 제가 이거 이제 수업 마무리할 때쯤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자, 지금까지 잘 흐름 따라오고 있으시죠? 네, 그 다음에 자, consequently, 자, 결과적으로 the person doesn't develop a value or investment in the behavior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까지 앞에 있는 흐름상 통제를 이제 우리가 통제가 좀 더 두드러지면은 우리 행동이 내재화가 되지 않는다. 그죠? 외부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regulated, 그냥 규제되어질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자, 그 사람은요, 뭐 하지 않는 거야? doesn't develop, 발전시킬 수가 없는 거겠죠. 뭐를요? 가치라든지 아니면 투자를요. 근데 어디에 대한 투자? 그 행동이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에 대한 그런 가치라든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대신에 그들은 뭐 한다는 거야? remains dependent. 그들은 의존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의존한 상태로 돼 있는 겁니까?
자, 여기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건데, 자, 어디에 의존하게 돼? 이런 외적인 통제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뭐 이제 엄마가 아침 6시에 내가 일주일간 일어나면 아이패드 사준다고 했어.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약속을 이제 지켜가지고 아이패드 사줬어. 그러면은 난 이제 8일째 그 다음 주부터 아침 6시에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보상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다시 되돌아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그런 끊임없는 그런 보상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런 내재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동은 이제 더 이상 소거가 된다는 거겠죠. 사라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런 외적 통제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겠죠. 만약에 통제가 계속 개입이 된다면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parents who reward, force, or cajole their child to do homework are more likely to have a child who does so only when rewarded, cajoled, or forced. 제가 한 말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인데, 자, 그 부모님들이 이제 더 뭐뭐 할 것 같다 이제라는 건데 어떤 부모님들이냐면 who reward 자녀들한테 보상을 주는 거야. 그리고 first 강요하는 거야. 그리고 회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달래는 거야. 한번 해봐. 우리 이쁜 딸 착하지 하면서 이렇게 달래는 겁니다. 이렇게. 살살 꼬시는 거야. 자, 회유하는 겁니다. 그들의 아이들을 뭐 하도록? to do homework, 숙제하도록. 그쵸? 계속 보상 주고 강요하고. 근데 그런 부모님들은요, are more likely to have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아이이냐면요, who does 하는 거야. 그쵸? who does so. 자, 이때 so가 받는 거는 to do homework인 거겠죠? 자, 숙제를 하는 아이인데 only when 오직 뭐 할 때만 be rewarded 오직 보상을 받을 때만 오직 뭐 할 때만 회유를 받을 때만 오직 강요 받을 때만 숙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쵸. 본인 스스로 한다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뭔가 보상을 줄 때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좋지 않은 교육이라는 거야. So the salience of external contrast. 그래서 이런 외제적 통제의 이런 두드러짐은요. drives 뭘로 이어지더라. The acquisition of self-responsibility. 자, 이런 자기 책임감에 이런 획득으로 이어진다라는 게 아니고 손상시키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런 통제가 들어가면은 이런 자기 책임감, 그래, 내가 책임감 있게 해야지, 내가 스스로 해야지라는 거를 길러주는 게 아니고 통제는 자율성이 들어가 있어야 이런 self responsibility가 improve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external controls가 drives 하면 안 되고요. undermine 오히려 손상시킨다는 거겠죠. 훼손시키는 거겠죠. 뭐를요? 이런 self responsibility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Alternatively. 그래서 대안적으로 그러니까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parents who supply reasons show an emotional understanding of difficulties overcoming problems and use a minimum of external incentives are more likely to cultivate a sense of willingness and value for work in their child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님들이야. 근데 어떤 부모님들이냐면 제공하는 겁니다. 이유 또는 이런 이성을 제공하는 거야. 자, 네가 아침 6시에 일어나면 건강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런 뇌에 뭐 이렇게 뇌가 활발하게 해서 네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합당한 이유 있죠. 이런 합리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보여주는 거야. 뭘 보여주는 거야? Show an emotional understanding of difficulties overcoming problems. 그래. 이렇게 문제를 극복하는 그 어려움에 대한 이런 감정적인 이해. 예를 들어서 그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처음에는 정말 습관 고치기가 너무 힘들지. 그래 나도 그 맘 알아. 나도 학생 때 그랬어 하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 그 과정에 대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그래 힘들었지라고 이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who use 사용하는 거야. A minimum of external incentive. 자, incentive 하면은 여기에서는 뭐랑 이제 paraphrasing이 되는 거겠습니까? 보상인 거겠죠. reward인 거겠죠. 우리 직원들 이렇게 뭐 잘하면 인센티브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리워드입니다. 보상. 그리고 사용하는 거야. 최소한의 외적 보상을 사용하는 그런 부모님들 있죠. 그런 부모님들이 are more likely to cultivate 더 잘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뭘 만들어내? A sense of willingness 의지를 잘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a value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가치? For work 어떤 한 일인 거죠. 그렇죠? 뭐에 있어서 in their child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의 그들의 아이들에 있어서의 또는 그들의 자녀에 있어서의 이런 work, 이런 행동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이런 의지를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네, 그러니까 소재랑 내용 잡고 가시니까 이제 편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조작적 심리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벌써 강의가 한 15분이 넘어가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자, 볼게요. 자, 조작적 심리학. 자, 그러니까 이 조작적이라는 거는 보통 이렇게 행동주의, 이 조작적 심리학. 행동주의에서 나온 건데, 이제 이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어떤 한 학자가, 실험을 합니다. 가지고, 이제 개를 가지고, 강아지, 이제 개새끼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자, 개가요, 먹이를 주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침을 흘리겠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무조건 자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무조건 반응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먹이랑 이제 딸랑딸랑 울리는 거 종을 줬어. 그쵸? 얘는 중립 자극인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침을 흘리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이제 종만 줬을 때, 종만 울렸을 때도 얘가 이제 침을 흘리는데, 그럼 얘는 조건 반응이 되는데, 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막 먼저 필기를 했는데, 자, 서서히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강아지가 있습니다. 갖고 어떤 강아지가요, 먹이가 있어. 뭐 이렇게 간식이 있어. 자, 그러면은 얘가 그 간식만 보면은 팍 침을 흘린단 말이야. 그렇죠? 더럽게 침을 흘려. 자, 그러면은 얘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이 먹이만 보면은 이 먹이라는 그 자극이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침이 흐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무조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데, 자, 만약에 이제 어떤 이제 사람이 이제 그 강아지한테 이 먹이를 주면서 항상 이렇게 종을 이렇게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를 주기 전에 먼저 종을 한번 울려주고 그 다음에 먹이를 주는 거야. 그러면 그 강아지는 여전히 이제 침을 흘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행동을 이 두 번째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계속 종을 울리고 그 다음에 먹이를 주고 종을 울리고 그리고 이제 먹이를 주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나중에는 이제는 그 개가 종만 울리면, 그쵸, 종만 울리면은 이제 간식 시간인가 보다 하고 이제 바로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조건 자극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조건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는 조건을 만들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조건을 만들어서 이제 그 자극이 된 거고, 그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조건화가 됐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침을 흘리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조건 반응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에서는 우리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 아무런 종이라든지 뭐 그런 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자극이 되는 거고 얘는 무조건 반응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중간에 중립 자극이라고 해가지고 종을 울려준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서 이제 침을 흘리게 되고, 이제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종만 울리게 되면은 애가 침을 흘린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이제 종이라는 조건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극을 주면, 이 조건화된 이 자극을 주게 되면은, 얘는 이런 조건화된 반응을 이제 일으키게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조작적 심리학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먹이가 바로 보상이 되는 겁니다. 보상. 그래서 우리 행동을 조작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항상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네가 항상 아침 6시에 일어나길 바래. 그래가지고 뭐 항상 이렇게 뭐 아이패드를 사줄게, 그 다음에 에어팟을 사줄게 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계속 조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작적 심리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동을 조작시키는 거다. 근데 이거는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다른 귀책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른 귀책으로서, 합리적인 합당한 이유를 얘기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래, 정말 힘들었겠지 하면서 이 문제 극복 과정에 대한 이 어려움에 대한 이 감정적인 이해를 좀 도와준다든지, 그리고 최대한 이런 리워드 보상, 뭐 아이패드 사주고, 뭐 에어팟 사주고, 그런 보상들은 좀 최대한 줄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습관 나빠지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는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걸 알려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